이 리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진짜 스포 있다니까요? 그니까 영화 안 봤으면 좀 보고 오시라고요. 1987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007년작 화려한 육아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제 눈에도 참으로 조악한 영화였는데요. 신파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주인공들을 역사의 중심에 밀어넣었으며 사전에 강도 높은 시위 진압 훈련을 받고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들을 자신들이 시위 진압하러 간다는 것도 모르고 갔다는 식으로 묘사하며 상병 유태웅 질문 있습니다. 북으로 침투하는 겁니까? 작전 지역은 극비상이다.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이다. 자! 결과적으로 선역, 악역 모두에게 왜곡을 때려 부어댄 작품이죠.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어도 충분히 가슴 아프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을 본인들 입맛대로 뜯어 고쳐서 내놓으며 영화의 의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했다는 사실밖에 남지 않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물은 불편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개봉했던 택시운전사의 경우는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화려한 휴가에 비해서 훨씬 담담한 색채로 그려내며 부담감이 덜해졌지만 전개가 단조롭고 유치한 장면이 중간중간 들어있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힌츠페터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장면이나 매워라. This is spicy. Hot. Not a problem. I can handle spicy. 도대체 왜 넣었을까 싶은 택시 추격 장면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총평하자면 조금 걸리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화려한 휴가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영화였죠. 그리고 1987에 이르러서는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1987의 배경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국민적 관심도로는 최근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비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헉하고 이 명대사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당연히 사건의 전개 양상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영화는 이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대부분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며 전개도 실제 이야기와 큰 차이 없이 진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실존하지 않은 가공의 인물인 김태리가 맡은 연희인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휴지에 쓴 전설을 전달하는 데 비해 다소 불필요할 정도로 눈에 띄는 잡지의 내용을 쓰는 식으로 각색이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전개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로 인해 가공의 인물임에도 이야기에 어색하지 않게 녹아들며 또한 연이라는 캐릭터가 관객, 나아가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캐릭터로서 관객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역임과 동시에 진지한 장면으로만 채워질 뻔했던 영화 중간중간 등장에 관객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역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영화적 허용으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의 각색입니다. 다들 가슴을 최고로 가르고 싶구려. 가슴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보통 이러한 영화가 위인급 인물의 원맨쇼에 가깝게 진행되기 쉬움을 고려하면 이런 캐릭터의 활용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저도 영화 시작 전에는 김윤석과 하정우의 대립 구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주연급으로 나오는 인물은 김윤석 한 명으로 하정우 같은 경우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지만 등장 시간은 30여 분 남짓으로 중반부에 퇴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감독의 탁월한 인물 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악역에 해당하는 김윤석, 박초원 처장은 오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오로지 박초원 한 명만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묘사하며 극을 이끌어갑니다. 단지 악역이 한 명만 등장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특별 출연의 비중으로 비춰질 뿐이지만 정부에 연관된 인물이 여럿 등장하며 분명 직급상 박초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박초원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식으로 묘사되죠. 이렇게 중간에 인터뷰를 가로챈다거나 직급상 상사를 두드려 패기까지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이었는데요. 첫째로는 소위 국가안보를 들먹이던 대공분실의 치외 법권적 위치를 자연스레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5공화국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북한 쪽으로 이목을 돌려 상쇄시키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다뤄졌던 주제지만 누구던 빨갱이로 한번 물리면 없던 죄도 만들어 간첩으로 몰아대던 시기였죠. 영화에선 언급되지 않지만 같은 해인 1987년의 수지킴 사건이 이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아내 김옥분을 살해 후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아내를 수지킴이라는 간첩으로 문 사건인데요. 정부에서는 이것이 거짓말임을 파악하고도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수지킴이 실존하는 간첩인 양 발표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김옥분 씨의 가족은 간첩의 가족으로 물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아내를 살해했던 윤태식은 떵떵거리며 벤처 사업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영화 내에서도 김대중, 김영삼을 엮어서 빨갱이로 몰려고 한 공작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박초원의 입지를 암시하는데요. 무고한 대학생이 사망한 후에도 동요가 없어 보이는 박초원의 모습이 과장이 아니었던 셈이죠.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설 안 떨 거 있네. 둘째는 몰입도입니다. 이 영화는 독특하게도 선역 쪽에는 주연격 인물이 없습니다.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하정우, 최환 검사였지만 당시 박처원의 모습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끈질긴 기자의 추격, 의사의 증언, 비둘기의 서신과 전달원 등 언제라도 끊어질 수 있는 얇은 선으로 이어져 마지막에 거대한 폭탄이 되어 난공불락으로만 보였던 박처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선역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소 산만한 구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박처원을 구심점으로 삼아 영화의 줄기로 잡고 그에 반발하는 인물들로 영화가 구성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영화의 구성이 주인공이 악역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며 그 배후가 점차 더 큰 권력으로 이어지는 전개이거나 초반부터 등장한 악역과의 1대1 라이벌 구도라면 이 영화는 반대로 처음부터 마왕을 배치해놓고 그 마왕에 대적하기 위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다수로 짜여진 셈이죠. 연출의 구도부터 기존과는 차별화된 셈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것은 김윤석이라는 명배우와 탁월한 감독의 연출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묘사되기 쉬운 캐릭터가 악역인데 이 악역이 영화에서 단독 주역 캐릭터로 가장 긴 시간을 등장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한병용 회유신에서 그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장면 자체는 평범합니다. 악당이 과거의 사연을 풀어놓는 진부한 장면인데 일반적이라면 분명 회상신이 도입되어 출혈이 낭자했을 순간에 오롯이 박처원만을 클로즈업하여 몰입감을 유지하면서도 김윤석의 연기력을 통해 회상신보다 강렬한 긴장감을 같이 가져갑니다. 좋은 배우와 좋은 연출이 만나 평범한 장면을 그 이상으로 만드는 순간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는 스테인드 글라스 씬에서도 이런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이 씬은 한 장면을 사이에 두고 반복해서 보여지는데요. 중간에 낀 한 장면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버둥대는 김정민의 그림자를 박처원이 발견하는 순간 박처원은 무표정하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예수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신이 무정하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바로 그때 부하가 달려와 이미 진상이 공개됐음을 전달하고 카메라는 방금과 유사한 구도로 다시 한번 스테인드 글라스와 박처원을 교차로 비춥니다. 반복적인 연출임에도 김정남이 사냥감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면서 완벽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악역이 가진 캐릭터를 잃지 않으면서도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장면입니다. 동시에 영리하게도 감독은 배우를 과용하지 않습니다. 큰 줄기마다 김윤석이 등장하지만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비슷하게 하정우라는 좋은 배우를 데려다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인상을 주며 배우에게만 의존하고 연출 면에선 크게 실패한 신과 함께와는 상반되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좋은 악역 연출로 흐름을 잡아주고 선역을 굳이 나눠서 표현한 이유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선역이 한 명에게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는 뻔하게 질질 끄는 진부한 갈등이 없습니다. 처음 최환 검사가 등장해서 장인어른을 만나는 부분까지는 흔히 우리가 보던 영화처럼 위장을 합니다. 내가 주사는 있어요. 윗선에서 찾아와서 높은 분의 뜻이라며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최환 검사는 나 몰라라 이를 터뜨려버리죠. 여기까진 흔하게 볼 수 있는 꼴통 검사 기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팀 꾸려서 활약이 시작되나 했더니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그대로 기자들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스크린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하정우의 팬분이라면 다소 아쉽겠지만 전체의 완성도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인물의 동기를 보여주며 극적인 미화를 없앰과 동시에 관객에게도 공감할 여지를 더욱 제공합니다. 기존의 영화들과 같은 구성이었다면 영화 관람을 끝내고 나오면서 마치 위인전기를 본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긴 한데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결말에 다다르기까지 주인공이 겪는 갈등은 너무나도 처절하며 그 갈등을 오로지 주인공의 초인적이고 고결하며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가기 때문에 적인 상황에서 정의를 이룬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고비를 극적으로 극복해낼수록 영웅적인 캐릭터에게 현실적인 공감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다양한 인물에게 역할을 배분하여 영웅은 사라지지만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인 관람객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 내에서는 최완 검사가 검사직을 그만두고 신문사 두 곳이 정부의 습격을 받거나 최루탄 테러를 당하는 등 분명한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최완 검사가 검사 생활의 상징이었던 힙플라스크를 버리며 소주 먹고 살지 뭐 하는 장면에는 절절한 아픔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받아쓰기나 잘하라며 보란듯이 멋지게 퇴장하죠. 심지어 마지막에 동아일보가 최루탄 테러를 당하는 모습은 일견 코믹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기존의 영화들을 의식하고 세심하게 비틀어 놓은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선역을 분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픔은 최소화하고 위기를 넘기는 결단력과 부담감도 분산하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이런 전개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안유와 연희입니다. 이 둘은 정의감이 뛰어난 캐릭터는 아니지만 박처원 몰락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교도소의 보안계장인 안유의 경우는 상식적인 어른입니다. 피의자인 공안경찰이 안유의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면서 자연스레 불의를 마주하지만 교도소의 안위를 위해 침묵합니다. 한편으로 찢어진 면회록을 수복하기는 하지만 이부영의 협조 요청에는 직업상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며 원칙을 고수하죠. 그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관객이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악이나 선이 아닌 중립적인 캐릭터죠. 그런 그가 정부에게 돌아서게 된 건 그 원칙을 만들어낸 정부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자가 된 순간을 목도하였을 때입니다. 박처원이 수감 중인 부하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수감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없는 규율을 준수해달라는 말에 이유 없는 폭력으로 응하고 모욕적으로 던져준 돈다발로 무마하려는 모습을 통해 그가 믿어왔던 원리 원칙이 현 정부에는 통용되지 않음을 깨닫고 돌아서는데요. 그 이후에도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부영을 불러내 면회록을 베끼게 해주는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실천합니다. 이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선을 그으며 말이죠. 연희의 경우는 좀 더 감정적인 캐릭터입니다. 감옥에서 얻게 된 정보를 김정남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임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기가 사명감이 아니라 삼촌이 준 뇌물에 못 이겨 행동하는 평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이후에 한열의 동아리로 따라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디오를 보게 되는 이유도 한열이 잘생겼기 때문에 친구에게 못 이기는 척 끌려간 게 원인이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뒤에도 사명감으로 불타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라는 평범한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에 대해서 감독은 이한열의 입을 통해 나도 아는데 아파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이건 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내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겠어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영화인 셈입니다. 영화는 담담한 연출을 통해 이를 강조합니다. 이 두 인물이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가 길게 그려질 뿐 정작 결심 후의 장면은 극적인 위기 없이 간략하게 묘사되며 연희가 김정남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하는 말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주세요. 나 대의를 이루어주세요. 같은 사명감을 품은 말이 아닌 우리 삼촌 고문 안 당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검사가 윗선의 압력에 눌렸다면, 기자가 취재를 포기했다면, 의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교도소가 자신의 안위를 지켰다면, 그리고 어느 평범했던 대학생이 자신처럼 평범한 여학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다른 사건이 그러했듯이 역사의 이면에 묻혔을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결단들이 모여 영화에서는 박처원,
후에는 6월 항쟁의 씨앗이 되어 5공화국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영화 내의 최한 검사의 대사를 빌리자면 주인 모르고 물어대는 똥개들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일화 자체가 워낙 유명한 탓도 있겠지만 최근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과 유사성을 보이는 면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연희가 버스에 올라서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6월 항쟁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인과 동시에 최근 광화문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독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1987년과 2017년을 하나로 이어내며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그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수의 위인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우리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분명 티켓 매출에 영향을 줄 강동원을 포스터에도 배치하지 않고 특별 출연 대학생 1처럼 묘사하며 마지막 직전까지 이름을 숨기거나 실존 인물 위주로 배치되고 전개된 영화에서 불필요한 가공의 인물인 연희가 꾸준히 등장해 관객의 공감을 유발하고 심지어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이 영화에 한국 팩션 영화 중 가장 호평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택시 운전사같이 좋은 평을 받는 영화도 평범한 소시민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주인공이 몇 번이나 도망가려다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주인공의 결단력이 강조되었으며 화려한 휴가, 덕혜옹주, 대장 김창수, 구남도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원하는 그림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여 비틀어버리니 대체 역사물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청군이나 광해처럼 작정하고 비현실적인 전개로 미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메시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일본의 우익 영화도 결국 이러한 발상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니까요. 이분들이 역사에 감동하고 계몽정신까지 곁들여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알지만 그를 위해 지나친 미화와 왜곡을 통해 팩션 영화의 강점을 놓치고 메시지만을 강조하며 가르치려 들다가 영화적 완성도까지 포기해놓고 애국심을 들먹이며 팔아보려는 수작질을 숱하게 보아온 입장으로선 팩션의 강점을 살려내면서 허구송도 관객에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한 1987의 섬세하며 속도감 있는 내러티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성을 위한 유머도 잃지 않은 점도 인상 깊고요. 역대 한국 영화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역대 한국 팩션 영화 중에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 중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개봉할 근현대사 영화 평가의 기준점으로 삼고 싶을 정도이며 문소리 남편으로 더 유명했던 장준환 감독의 전환점이 될 만한 훌륭한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